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어제 꿈에 거대한 달팽이가 쫓아오는 꿈을 꾸신 분 계신가요? 꿈보다 더 기묘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세상 만사. 겪어보니 결국 다 똑같다는 어른들의 말씀. 때로는 진실이지만 때로는 글쎄요, 80년 넘게 살아보니 세상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투성이더군요. 특히 인간의 뇌는 여전히 블랙박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직도 뇌의 모든 기능을 다 밝혀내지 못했다니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유의지는 환상인가 실제인가? 라는 묵직한 질문을 잠시 접어두고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몇 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지금... 이야기가 너무 빨리 진행됐나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은 그날 아침 오래된 여행 가방을 열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묘한 감정. 마치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처럼 넘어질까 두려우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 아시겠죠? 그날 저는 오래된 여행 가방을 열고 먼지 묻은 지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가죽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인 그 지도는 제 젊은 날의 꿈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목적지는 오래전에 잊고 지냈던 작은 해변 마을 별빛 해변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곳에 가고 싶어졌냐고요? 글쎄요, 어쩌면 뇌의 편도체가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을 끄집어낸 걸지도 모르죠. 과학자들은 편도체가 감정, 특히 긍정적인 감정과 기억을 담당한다고 하더군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저 그곳에 가고 싶다는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을 뿐입니다. 지도를 따라 낡은 차를 몰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은 빠르게 변했지만 제 마음속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습니다. 문득 시간은 상대적인가 절대적인가? 라는 아인슈타인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랜 운전 끝에 드디어 별빛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북적거리는 관광객, 시끄러운 음악 소리, 그리고 콘크리트 건물들이 해변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실망감에 휩싸여 저는 해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할아버지.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길을 잃은 건지도 모르겠군요. 아니면 잃어버린 과거를 찾고 있는 건지도. 그녀는 제 옆에 앉아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라였고 사진 작가라고 했습니다. 소라는 렌즈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문득 예술은 모방인가
창조인가? 라는 오래된 논쟁이 떠올랐습니다. 소라의 사진은 세상을 모방하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걸까요? 소라는 제게 별빛 해변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름다운 해변이었지만 개발 바람이 불면서 지금처럼 변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지만 여전히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들이 있다고 말하며 저를 그곳으로 안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소라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혼자 여행하는 것에 지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젊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시선이 필요했던 걸지도 모르죠.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어촌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별빛 해변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낡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듯 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카페가 하나 나왔습니다. 카페 이름은 시간의 향기였습니다. 카페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책들이 가득했고 은은한 커피 향이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라는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고 저는 제 젊은 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러던 중 소라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20년 전에 이곳에서 작은 여관을 운영하셨던 김씨 아저씨를 아시나요? 저는 깜짝 놀라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김씨라니, 설마 그 김씨를 말하는 건가? 사실 김씨는 제 젊은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별빛 해변에서 여관을 운영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서로 다투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죠. 그 후로 김 씨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소라, 네가 어떻게 김 씨를 알아? 소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김 씨는 제 할아버지세요. 맙소사,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을까요? 저는 소라의 할아버지가 제 오랜 친구 김 씨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소라의 말이 끝나자 카페 안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소라를 바라보며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할까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돈 때문에 갈라섰던 절친한 친구의 손녀가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다니 운명의 장난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소라야, 정말 네 할아버지가 김씨라고? 혹시 김철수라고 하시는 분이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철수. 그의 이름 석자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2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젊은 날의 패기와 야망, 그리고 쓰라린 배신감까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성함이 김철수 맞아요. 할아버지께서도 할아버지 친구분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성함은 말씀 안 하셨지만 20년 전에 별빛 해변에서 여관을 같이 운영했던 분이라고요. 소라의 눈빛은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풀 열쇠를 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구나. 철수가 네 할아버지였구나.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김철수라는 이름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꿈을 함께 꾸었지만 결국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는 돈을 쫓아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남아 홀로 괴로워했습니다. 갑자기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친구분께 잘못하신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할아버지께서 항상 그분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어두워지셨거든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덮어두어야 할까요? 20년 전의 과오를 젊은 소라에게 털어놓는 것이 옳은 일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20년 동안 묵혀왔던 앙금을 풀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소라야, 사실 우리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우리는 돈 때문에 크게 다퉜고 결국 서로 등을 돌리게 됐지. 그때 내가 너무 어렸고 철수에게 심한 말을 많이 했어. 아마 그는 나에게 크게 실망했을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소라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연민과 이해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소라의 따뜻한 시선에 위로를 받는 듯 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소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께서도 젊으셨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지금이라도 할아버지께 사과하시면 할아버지께서도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예요. 소라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김철수에게 연락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그의 전화번호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김철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자 드디어 김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숨을 크게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나다, 나. 이야. 김철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동안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긴장했습니다. 과연 그는 저를 용서해 줄까요? 아니면 20년 전의 앙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는 무슨 말을 할까요? 마침내 김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그는 걸었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여기 있는 줄 알았을까? 김철수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냉담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철수야, 20년 전 일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너무 심했어. 널 상처 입힌 거 후회하고 있어. 김철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나. 저는 그의 말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수야, 그래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얼굴 보고 직접 사과하고 싶어. 김철수는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일까요? 갑자기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저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소라가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저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라의 격려에 힘을 얻어 김철수의 조건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슨 조건인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일 밤 별빛 해변으로 와라. 밤바다를 보면서 우리 둘만 이야기를 나누자. 밤바다, 별빛 해변. 그곳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젊은 날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쓰라린 배신과 아픔이 새겨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밤바다의 춤, 설렘과 두려움 사이에서 저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정확히는 해변이 아니라 해안가에 서식하는 발광 박테리아 덕분에 생기는 발광 현상 때문에 별빛 해변이라고 불렸다는 걸 아시나요? 이러한 현상은 특정 조건, 주로 따뜻한 물과 최소한의 빛 공해에서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이 현상은 바닷물이 오염되었을 때 더욱 활발해진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김철수가 제시한 조건은 단순히 추억을 되새기자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걸까요? 20세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엔트로피는 증가하며 질서에서 무질서로,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 관계 역시 그 법칙을 따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김철수의 말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밤바다, 별빛, 해변. 그 단어들은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들을 생생하게 되살려냈습니다. 그곳은 젊은 날에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우리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추억들은 배신이라는 그림자에 가려져 이제는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라의 따뜻한 손길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제 불안한 마음을 눈치챘는지 더욱 힘주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할 수 있어요. 그녀의 격려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갈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철수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에도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밤바다. 그곳에서 우리는 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20년 전의 앙금이 과연 풀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오해가 생겨날까요? 소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혼자 보내는 게 마음에 걸려요. 저는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를 걱정하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는데 저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소라. 걱정하지 마. 잘 다녀올게. 저는 억지로 웃으며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밤바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루 종일 초조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온통 김철수와 밤바다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왜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저녁이 되자 저는 약속 장소인 별빛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바다는 더욱 깊고 푸르게 빛났습니다. 레안가에는 정말로 발광 박테리아 때문에 반짝이는 빛들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들이 바다에 내려앉은 듯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철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오더니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철수였습니다. 그는 예전의 앳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듬직한 중년 남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전처럼 날카롭고 강렬했습니다. 오랜만이군, 최 사장. 김철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낮고 굵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냉랭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다, 김철수.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일,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널 배신한 거 후회하고 있어. 김철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배신? 그건 네가 선택한 거잖아.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니야. 김철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게 제안을 하나 하려고 왔어. 제안? 또 무슨 제안을 하려는 걸까요?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일본. 같이 갈래? 김철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우리가 왜 일본에 가야 하는 걸까요? 그는 대체 무슨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일본에 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잊혀진 두근거림을 되찾으러 가는 거지. 잊혀진 두근거림. 그의 말은 마치 암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젊은 날 일본으로 함께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배신으로 인해 깨지고 말았습니다. 김철수는 저에게 과거의 아픔을 다시 떠올리게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잊혀진 두근거림을 되찾고 싶은 걸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소라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여 현재의 행복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갈 수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제 대답에 실망한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네 선택을 존중하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겠어. 그의 마지막 말은 마치 저주처럼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또다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밤바다의 파도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별빛 해변은 더욱 어둡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곳에 홀로 남겨진 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철수의 숨겨진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철수의 후회하지 않겠어?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도는 가운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 그것은 어쩌면 제 삶을 관통하는 화두였는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의 이상은 늘 드높았지만 현실은 번번이 그 발목을 잡았으니까요. 소라와 함께하는 지금의 삶은 안정적이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균열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것은 김철수와의 깨어진 약속,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한 아쉬움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김철수는 그 균열을 파고들기 위해 나타난 것일까요? 잊혀진 두근거림을 되찾자는 그의 말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자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는 제 안의 이상을 다시 깨우고 현실에 안주하는 저를 흔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소라와 아이들을 버리고 과거의 그림자를 쫓아 일본으로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제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문득 오래전 아버지께서 해주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있다는 의미였죠. 아버지께서는 늘 현실적인 선택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상을 쫓는 것도 좋지만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은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김철수는 아버지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상을 쫓아 현실을 버리려 하고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현재를 희생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과학뉴스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과거의 기억을 끊임없이 재구성하며 현재의 감정과 경험에 따라 과거를 다르게 해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김철수는 과거를 미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배신이라는 아픈 기억을 잊고 잊혀진 두근거림만을 기억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의 아픔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배신은 제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공정성 대 형평성. 이것은 최근 학계에서 뜨겁게 논쟁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공정성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형평성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철수의 제안은 어쩌면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깨어진 약속을 다시 이루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공정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라와 아이들에게 동등한 사랑과 행복을 제공하고 현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어린 시절, 김철수는 저에게 종종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카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카파는 사람을 물속으로 끌어당겨 간을 빼먹는다고 알려진 요괴입니다. 김철수는 카파 이야기를 하면서 늘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어쩌면 카파처럼 저를 과거의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려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카파 이야기에 겁을 먹던 어린 시절의 저는 이제 없습니다. 저는 소라와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가장이며 현실을 살아가는 어른입니다. 저는 김철수의 제안을 거절했고 그 선택의 후회는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는 밤바다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현실에 충실하고 현재의 행복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김철수의 마지막 말, 후회하지 않겠어 라는 말은
여전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불안한 예감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과연 김철수는 이대로 포기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저를 흔들려 할까요? 그리고 저는 그의 다음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소라였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로 저에게 전화를 건 걸까요? 저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라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여보, 혹시 김철수 만났어요? 소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쉬고 대답했습니다. 만났어.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소라의 대답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나도 오늘 김철수를 만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김철수는 왜 소라를 만난 걸까요? 그리고 소라는 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소라,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처럼 불안한 잡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소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요. 그리고 당신에 대한 이야기.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김철수가 소라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그림자를 소라에게 들이우려 했던 걸까요? 하지만 소라는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김철수 씨가 무슨 말을 했든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당신이 지금 우리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녀의 말은 따뜻한 햇살처럼 제 마음을 감쌌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마치 인간의 뇌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연결을 만들기가 어려워지지만 기존의 연결은 더욱 굳건해지는 것처럼 우리 사랑도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은 이를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르더군요. 물론 노년의 사랑은 젊은 날의 격정적인 사랑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은 더욱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두고 황혼 로맨스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저는 소라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라, 고마워. 당신과 아이들 곁에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밤바다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뒤로 하고 현재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김철수. 그에게도 언젠가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시작, 황혼의 사랑. 그 따스함 속에서 우리는 함께 잠들 것입니다. 잘 자요.